안녕하세요. 법사님 존경합니다.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두 아들이 그러니까 원래 나이가 37, 38인데 나이가 35이 될 때까지 공무원 시험이 안 되어도 천천히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태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의 몸이 많이 아팠고 지금은 조금 좋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러다 빨리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항상 불안감이 듭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일을 많이 했고 신경도 많이 썼고 그런지 기억력이 많이 감퇴됩니다. 왼쪽 팔다리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언니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들 시험 문제, 남편 아픈 몸과 저의 기억력 감퇴, 고민 끝에 지인의 소개로 점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점집에 가니까 저보고 4, 5년 후에 모든 것을 제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그 말에 제가 겁이 들썩 났습니다. 왜 그런지 그 말에 신경이 써요. 밤에 잠도 잘 오질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법사님을 건강경 법문을 듣고 내가 법사님 법문이 오로지 살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남편도 건강경을 읽은 지 한 5년 정도 됩니다. 저는 일하는 탓으로 건강경을 아침에 일독 저녁에 일독합니다. 그런데 건강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번뇌망상이 듭니다. 이렇게 하여도 기도가 되는 건지요?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을 새기는 주위에 사람들이 꽤 많은데 주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죠? 몇 번 떨어? 예, 많이 떨어졌. 그런데 너무 가까운 점수에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취직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자꾸 시험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취직을 했어도 공무원처럼 안정된 직업이 아니니까 안정된 공무원으로 가라. 이래. 예. 그렇지만 떨어질 때마다 물론 아드님도 속상했지만 어머님이 무척 속상했죠. 예. 고대에 이제 속색이는 게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도 속색이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외람된 얘기 될는지 몰라도 한 번도 저희는 부부가 싸운 적도 없고 남편이 미운 적이 없었는데 아픈 관계로 제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하여튼 뭐 속색인 그이 때문에 속 썩죠. 뭐 좀 말로 나쁜 말을 해서 속 썩고 재산을 날려서 속 썩는 게 아니라 몸뚱이가 아파서 간접적으로. 근데 속 안 썩을 수 없을까요? 그때 바칠 생각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요 한 달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한 달부터는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예. 그 전에는 어느 절에 좀 다니셨어요? 그냥 통도사 절에 갔다가 이렇게. 뭐 그 전에는 그런 거 갖고 상담하신 적은 없습니까, 스님께? 예예. 고대에 이제 또 동생 여동생 언니 때문에 또 속 썩네요. 예, 어렵게 사니까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가족이네요. 아들, 남편, 언니 또 뭐죠? 그게 단데 여태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언니는 예전부터 계속 신경을 내가 오랫동안 썼고 자식 문제 남편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마음을 두지 않았는데 이제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요. 저는 불교를 그 전에는 굉장히 좋아했고 경전도 많이 읽고요. 법문도 많이 들으러 댕겼고 불교 수행이 제 취미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은 큰 아는 게 아닌 것을 뒤늦게 깼었습니다. 제가 도인 밑에 가서 새롭게 불교를 배우면서 새롭게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둘이 이제 부부끼리 사이가 좋습니다. 사이가 좋은데 생전 말다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하나 사건 갖고 말다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선 일시적이나마 사이가 안 좋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선물을 보냈다고 칩시다. 선물을 보낸 것 같고 남편은 이제
그 선물 보낸 것 같고 이제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또 이제 부인은 그 선물을 받은 것 같고 또 딴 의견을 피력하는데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다툴 이유가 없는데 그 선물 갖고 선물을 받았으면 서로 기뻐해야 될 건데 그 선물을 갖고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당신하고 나 사이에 이렇게 깊은 벽이 있는 줄 몰랐네. 그 판단 하나 갖고서는 깊은 벽이 있는 줄 몰랐네 느끼면서 일시적으로 사이가 나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지 사이가 좋다가 전혀 상대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닌 제3자의 문제를 갖고서는 서로 말다툼하면서 사이가 나빠지는 수는 아마 종종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풀리기도 하죠. 별게 아니니까. 별게 아니니까 풀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발근이가 보면 이렇습니다. 발근이가 보면 어떠냐면은 이제 물건을 누가 선물해갖고 선물한 걸 갖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물을 보낸 사람들은 둘 사이가 친한 것을 어느 생인지 질투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질투해서 둘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어요. 근데 그 생에는 이룩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생에 와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어떤 제스처를 보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선물만 보냈을 겁니다. 근데 전생에 둘을 갈라놓고 싶었던 그런 한이 있었고 그 한이 금생에 와서 그 보낸 선물을 갖고 서로 말다툼하게 함으로써 둘이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는 결과는 충분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왜 하찮은 선물을 갖고 말다툼을 할까? 보통 사람은 그 원인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발근이들은 압니다. 그 선물 보낸 사람들이 너희 둘의 친한 사이를 갈라놓고 싶었었던 그런 원한이 그런 말다툼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드님 사랑스럽죠? 예. 근데 아드님이 자꾸 떨어지는 것 때문에 보살님이 속 상하죠. 근데 내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늘 걱정을 안 했어요. 태평하게 제가 왜 그런지 35이 돼도 일찍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천천히 안 되겠나. 속 상하시잖아요. 예, 이제부터 그래요. 근데 이제 아드님은 속 상하게 하고 싶은 리가 없겠죠. 우리 부모님한테 공모 시험도 붙어서 잘 되게 하고 싶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자기도 괴롭고 어머니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또 남편 되는 분도 사이가 좋으셨다는 것처럼 부인을 속세이고 싶었겠어요. 아마 잘해드리고 싶었던 게 바깥으로의 심정일 겁니다. 근데 본인이 몸을 아파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부인의 속을 많이 새기는 겁니다. 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요, 다 자기네들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남편하고 사이도 좋다. 아들하고도 사이도 좋다. 그렇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저희를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실 거예요. 저도 안 믿었어요. 그게 공무원 시험 떨어져서 엄마 속 새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끔찍한 얘기라고 저를 욕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들과의 원한이 있고요. 남편과의 원한이 있습니다. 또 언니하고도 원한이 있습니다. 다 하시기 나쁘다면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골라서 자꾸 미륵전 여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심한 거를 골라서 먼저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셋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대개 가족한테서 많이 옵니다. 그 오는 고통, 남편이 질 속색인다고 칩시다. 자꾸 공부하셔서 금생의 업이 아닌, 금생의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전생까지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상대를 괴롭히고 싶은 어떤 깊은 한을 가지고 오신 것임에 틀림없고 그것이 본인의 몸을 아프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속을 새기는 결과를 불러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닦지 않기 때문에 그분한테 건강력 읽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보살님이 열심히 건강력 읽으셔서 남편이 나 자식이나 언니가 미운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저희 때문에 왜 이렇게 속을 썩나? 저희가 없었으면 내가 이 속을 안 썩을 텐데 이제 이래가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이 때문에 괴로우면 미운 생각도 듭니다.
자꾸 받쳐보세요. 자꾸 받쳐서 우선 남편, 그러면은 확실히 남편이 건강해서 속썩인 일도 적어질 겁니다. 자꾸 아들한테 기도하면 아들이 합격을 해서 속썩일 일이 적어질 겁니다. 언니한테 기도하면 언니하고 원한이 풀리고요. 언니가 속썩일 일이 안 하게 돼요. 그 자식을 합격시켜주는 길이 무엇이냐?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잘 되라고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자식과의 업보를 해탈해서 복 많이 짓길 바라놓으면 자식과 맺은 그 한이 풀리면서 합격하게 됩니다. 그 자식도요, 엄마를 떨어져서 속썩이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면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어떻게 떨어져서 엄마 속썩이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실 거예요. 근데 발근이가 보면은요, 그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하면 합격시키겠느냐? 합격을 기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하고 맺힌 나쁜 업보만 해탈하면은 저절로 잘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동생을 유럽으로 간호원으로 취직을 시키고 싶어 했던 어떤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게 1968년도입니다. 그때 독일에 광부하고 간호원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어떻게 했냐면은 동생을 간호대학이니까 간호대학에 합격을 해서 졸업하면은 독일의 간호원이 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을 간호대학을 졸업을 해서 간호원으로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백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거기다 대고 미륵존여렵을 하라고 그랬어요. 설명은 안 해주셨어요. 근데 미륵존여렵을 했더니 간호대학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간호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결국 독일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거기다 대고 미륵존여렵을 하라고 그래서 그 결과 취직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누이 동생이 오빠를 전생에 미워하는 한이 있대요. 근데 미륵존여렵을 하면 그 한이 풀린대요. 한이 풀리면 오빠한테도 좋지만 동생한테 더 좋다는 겁니다. 그 한이 풀렸기 때문에 간호대학 무난히 졸업할 수가 있었고 희망하는 대로 간호원을 갈 수 있었다. 지금 상당히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답이 좀 나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점집에 간 거 얘기. 점집에 갔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점집에서? 4, 5년 후에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점쟁이도요, 복진 점쟁이가 있습니다. 도인, 미래를 혼이하는 점쟁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점쟁이들도요, 복을 많이 지면은 맞추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그래요. 백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점쟁이도 복을 많이 친 사람은 맞출 확률이 높대요. 근데 그희도 다 맞힌 건 아닙니다. 도인은 100% 맞춥니다만은 점쟁이는 100% 맞히지 않습니다. 운 좋으면 맞춥니다. 이게 지금은요, 절대 그 유명한 점쟁이 같지도 않고요. 건강히 공부 잘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